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 신청 여부를 묻는 마지막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부결 시 글로컬 대학 사업이 취소되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주목됩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충북을 찾으면서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와 경고판을 세웠습니다. 구구단체의 반복되는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명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 찬반을 묻는 최종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투표가 부결된 뒤 충북대는 교통대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 일부를 변경하는 양보를 받아냈는데요. 이 통합을 선택할지 중단하고 각자 도생할지 이제 구성원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방학 중인 충북대학교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교통대와의 통합 신청서 제출 찬반 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학장협의회와 총동문회 등의 명의로 통합 필요성을 호소하는 현수막도 교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투표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충북대는 구성원들에게 교통대와의 추가 합의를 알리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두 차례 공식 설명회 외에도 구성원들이 요청하면 찾아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충북대는 통합대학 총장 선거 시 대학 간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통대로부터 기존 합의 일부를 변경하는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현 상황 말씀드리고 교통대하고 이제 추가 논의해서 진전된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할 시점이다. 투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수, 지원 학생 3주체 가운데 2주체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지난 12월 투표에서는 3주체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통합 무산 시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취소돼 사업비가 환수된다는 안내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통합 여부를 결정할 최종 선택입니다.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충북대와 교통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반대가 나오면 2년 넘게 끌어온 통합 논의는 사실상 끝이 나고 충북대는 자체 총장 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여야가 전통시장 장보기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자들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에 충북 여야가 같은 날 집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임호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도지사, 청주시장 출마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경제를 챙기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도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우리 민주당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당에서 정말 야무지게 관리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각 당협위원장과 청주시장,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집결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더 열심히 뛰고 농도 깊은 정책 개발과 인재 영입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잘하라는 책찍질이 저희들에게는 큰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3월 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명절 밥상에 올릴 정책 현안을 놓고도 각축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송기섭 도지사 예비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전원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며 서울 잠실 청주공항 JTX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길이 열리면 경제가 열립니다.
송기섭 충청북도지사 예비 후보와 민주당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JTX로 충북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 소외 우려를 재차 부각시키며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권한이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해서 해야 되는 목소리와 행동을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김 여사의 고향인 충주를,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주 육거리 시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3대째 타인 승계? 그런 방법이 있구나. 타인 승계. 네. 그거는 가업 승계보다는 되게 좀 덜한가요? 대통령과 총리의 이례적인 이딴 방문에 대전 충남 통합 추진으로 술렁이는 충북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명선입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천 전 시장은 4년 전 낙선 이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제5산업단지 구축과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허물어진 지역 경제를 최우선으로 회생시키고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명은 충북도 의원도 신수도권 중심도시 진천 건설을 목표로 백곡호와 미호강을 연계한 정원 조성과 진천 나들목 설치를 공약하며 진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꿀잼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행사 운영 체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같은 기간 열리는 청주예술제를 보다 풍성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푸드트럭 축제 공모에서도 지난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업체 대표가 또다시 선정되자 논란을 의식해 축제를 중단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부 단체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제지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소녀상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판을 세우며 직접 보호에 나섰습니다. 허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음성군 설성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구구 성향단체 대표가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려 하자 현장에서 취재하던 지역 신문 기자가 수필을 낭독하며 앞을 막아섭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 아픔을, 그 치욕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경진사는요, 신분상이 나라가 아니잖아. 소녀상을 둘러싼 이른바 철거 퍼포먼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한 겁니다.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잠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나도 퍼포먼스를 하자. 막는 퍼포먼스를 하자.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럼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단체의 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 비하하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 앞까지 찾아가 혐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를 전시 성노예 범죄로 규정한 국제사회와 역사학계의 일치된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왜곡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인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겁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이제 시설물을 이제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모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녀상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으로 밀려들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의 확충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1년 8개월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8년 2개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미리 선별하는 공공전처리 시설을 늘려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설 당일 고속도로가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설 연휴 충북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36만 대로 지난해보다 13.6% 늘고 설 당일인 17일에는 가장 많은 50만 대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고 귀경길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주 학생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선고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건데 피해자 가족은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재작년 초등학생 후배에게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영부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 소년부 송치였습니다. 전지훈련 숙소에서 가해 학생 5명이 총 6차례에 걸쳐 집단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구체적인 가해 행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반성문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원의 결정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데 법원이 형식적인 반성문을 근거로 선처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고소고발과 여러 가지 2차 가해를 계속 범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반성을 했고 또 10살 간 넘은 피해 아동에게 성인 수준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요구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판결을 그대로 받았을 때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결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동안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던 충주시 체육회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청주시의 소위 꿀잼비리 의혹과 관련해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입찰의 구조적 문제 조명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는 정보 사전 유출과 심사위원 관리 등 공공연했던 입찰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에 더 많은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음성의 대형 공장 화재를 계기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여건을 점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노쇼 사기에 가담한 20대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지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계좌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자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모집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 모집책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공범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군부대를 사칭해 전투 식량을 대신 구입해달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노쇼 범죄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3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서원고 롤러 강병호와 충북개발공사 우슈 안현기가 경기부문 우수상을 받는 등 충북체육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도 부문에서는 청주시청 양궁팀 호진수 감독이, 연구 부문에서는 충북대 최종환 교수가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충북도청 유도팀 정준호 감독이 스포츠 가치 부문 장려상에 선정됐습니다. 영화배우 박정민이 충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충주가 본적인 박 씨는 부모와 친척이 현재 충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왔습니다. 지난 2011년 데뷔해 활동 중인 박 씨는 내일 충주 지역 극장 2곳을 찾아 최근 주연을 맡은 영화의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맹동면 위생용품 공장 화재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음성군은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1:1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유가족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자와 여권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